They were found in December of 2010, and then there was nothing, absolutely nothing. For the next 13 years, their cases went unsolved. Rex Sherman is a demon that walks among us, a predator that ruined families. 와,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 한 달 이제 좀 안 됐나요? 올렸던 미국의 역대급 미제 사건이 있어요. 롱아일랜드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그리고 지금 10년이 넘도록 미제였던 사건인데 거의 지금 올리자마자 바로 어제 7월 14일 용의자가 갑자기 검거가 돼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막 저한테 언니 이거 최소 수사하고 있었던 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어떻게 딱 마침 올리셨어요?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기대와 다르게 저는 FBI 요원이 아닙니다. 제가 이 사건 굉장히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 걸쳐서 올렸던 영상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막 경찰욕도 하고 그랬는데 드디어 이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롱아일랜드에 길고비치라는 해변가가 있어요. 거기서 10명이 넘는 시신들이 거의 같은 방식으로 유기된 채로 발견된 사건인데요. 이 사람들이 발견이 된 것도 굉장히 기가 막혔던 게 셰넌이라는 매춘 일을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롱아일랜드에 고객을 만나러 갔다가 새벽에 911에 막 전화를 해서 살려달라고 막 뛰는 소리가 막 나고 그러더니 실종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직업 때문에 경찰들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다가 한 7개월 있다 2010년 12월에 경찰이 수색견 트레이닝 시키려고 길고 해변가에 이렇게 풀어놨는데 거기서 갑자기 시신들이 막 발견이 된 거예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매춘 일을 하던, 그것도 온라인으로 다 셀프 홍보를 하고 있었던 그런 매춘부들이었고요. 신원을 추정할 수 없는 트랜스젠더로 추측되는 아시안 남성 그리고 아기도 같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색 완전 초반에 한꺼번에 발견된 4명의 피해자가 있었거든요. 넷 다 이제 거의 400m 간격으로 유기가 되어 있었대요. 공통점은 4명의 피해자 모두 다 매춘부였고요. 키가 굉장히 아담했어요. 140, 150 이랬고 이제 백인이었고 20대였고 모두 질식사를 당한 채로, 저기 사진 올릴게요. 카모플라주처럼 생긴 이 천대기 같은 거에 꽁꽁 매가지고 덮인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모린, 멜리사, 메건, 엠버 이 넷을 이제 길고 해변의 4인이라고 부릅니다. 피해자들이 각각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종이 됐고 어떻게 발견됐는지 뭐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다뤘으니까요.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 먼저 보시고 여기 와서 다시 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여기 클릭하셔도 되고 더보기란에 링크를 제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유력 용의자로 잡힌 사람은요 59세의 렉스 휴어맨이라는 남자예요. 지금 보석 없이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백을 했냐? 울면서 I didn't do that.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일각에서는 이 남자가 파보니까 너무 개차반인 거야. 더 완전 더러운 인터넷 기록 막 성매매를 쉬지 않고 했고 아무튼 너무 막 이런 사람이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이거 덮어씌우기 아니냐,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약간 의심 어린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 남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떻게 갑자기 13년이 지나서 이렇게 잡히게 됐는지, 뉴스 이제 막 나왔지만 지금까지 모인 정보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진범일 것 같은지 아닌지 한번 댓글에 의견 나눠주세요. 좀 흥분하면 말을 빨리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최대한 진정하면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롱아일랜드 경찰은요 13년 전에 이 수사를 개판으로 한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너무 개판이었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경찰이 연루됐다, 분명히 이거 누군가를 커버하려고 이따위로 수사를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뭐 경찰 측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오명이 잊혀지기를 바랐겠지만 이 사건은 계속해서 유튜브로, 팟캐스트로, 뭐 영화로, 베스트셀러로 막 제작이 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계속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롱아일랜드 경찰이 어떻겠어요? 이 꼬리표를 떼고 싶겠죠. 그래서 2022년 2월 여기 롱아일랜드 새로 부임한 이 경찰청장이 연쇄살인 사건 우리가 다시 풀어보겠다 선언을 했어요. 피해자 가족들 다 불러가지고 저희가 재수사본부 꾸려보겠다. 이번에는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뉴욕 주립경찰 FBI도 협조를 하기로 했다. 우리가 잡아내고 말 거예요 라고 이제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재수사의 결정적인 키가 뭐였냐면 목격자가 있었어요. 제가 아마 지난 영상에서는 이거를 말을 안 했을 거예요. 피해자 여성 중에 엠버라고 있어요. 그 엠버가 당시에 언니랑 언니 남자친구인 데이브랑 살고 있었는데 데이브가 엠버가 고객 만나러 간다더니 막 너무 편안하게 입고 핸드폰도 두고 가길래 야, 너 무슨 핸드폰도 두고 가냐?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차를 봤다는 얘기가 있는데 딴 데서는 언급도 없고 뭐 아니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 약간 카더라 아니야? 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진짜였나 봐.
이게 바탕이 됐대요.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이 피해자 여성 중에 한 명이 실종되던 그 시기에 만났던 고객이 검정색 쉐보레 아발란치 1세대를 타고 있었다. 그리고 꼭 생긴 게 오글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글이 뭔가 보니까 사람 잡아먹는 거인? 등치가 막 크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 진격의 거인? 약간 이렇게 생긴 사람을 말하는 거래요. 거기에다가 안경을 쓴 백인이었고 머리카락은 어두운 색이었다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이 롱아일랜드 지역 사는 사람 중에 쉐보레 검정색 아발란치 1세대 차량 타는 사람들을 쫙 뽑아본 거예요. 그 중에서 렉스 휴어맨이 마침 그 길고 해변가랑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네. 여기 보시면 정말 상당히 가깝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생겼나 하고 딱 보니까 진격의 거인? 실제로 키가 엄청 크고 몸집도 되게 커요. 아니다, 진격의 거인은 약간 근육질인가? 뭐 아무튼 이 목격자의 설명과 굉장히 일치를 하는 거지. 이 경찰 말로는 이 얼굴을 본 순간 약간 이 사람이 맞다. 형사에게 본능적으로 이게 올라왔대요. 그래서 이 재수사 6주 만에 렉스 휴어맨에게 잠복 수사팀이 붙습니다. 자, 그럼 이 렉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렉스는 1954년 뉴욕 롱아일랜드 메사피쿠아라는 동네에서 나고 자랐어요. 참고로 10년 전 2012년도에 그때 수사했을 당시에 경찰이 주목해야 할 지역으로 마크를 해놓은 게 딱 두 지역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였냐? 미드타운 맨하탄하고 메사피쿠아라는 두 지역이었어요. 렉스네 동네죠. 자, 아무튼 같은 학교에 다녔던 친구들은 렉스가 굉장히 조용하고 부끄러움이 많지만 아주 똑똑했던 친구라고 해상을 해요. smart도 아니고 intelligent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1990년 36세일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고 둘 사이에는 친딸과 입양한 남자아이 이렇게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아이의 아빠였죠. 그리고 1980년 중순부터 건축 일을 했는데 1994년에는 맨하탄 미드타운에 RH Consultant and Associates이라는 자기 건축 사무소, 비즈니스를 열어요. 아까 말했죠. 경찰이 주목하던 지역이 맨하탄 미드타운, 메사피쿠아.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30년 동안 비즈니스 되게 잘하고 미국에서 와이프랑 30년 넘게 거의 33년째 결혼 생활 잘 유지하고 있고 애 둘 아빠고 그냥 되게 맨하탄의 평범한 꽤 성공한 비즈니스맨인 거예요. 그쵸? 2023년 올해 1월 이 경찰이 렉스가 자기 사무실에서 나와가지고 이 뉴욕 쓰레기통이거든요. 길거리 어디에나 있는 여기에 피자 박스를 버리는 거를 봐요. 렉스가 그 자리를 뜨자마자 경찰이 막 달려가서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피자 박스를 딱 열어보니까 피자를 알맹이만 먹고 크러스트를 남겼어. 한국처럼 치즈 크러스트, 막 고구마 크러스트 이런 게 흔하지 않거든요. 있긴 있는데 대부분 그냥 맨빵이야. 다행이죠. 한국 같았으면 빵까지 다 먹었을 거 아니야. 근데 맨빵인 덕에 DNA 확보. 피해자들 몸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게 몇 개 있었대요. 특히 모린의 다리를 묶고 있었던 벨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머리카락 하나 발견됐고 다른 3명한테서도 머리카락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머리카락을 딱히 어떻게 쓸 수가 없었대요. 다 해변가에서 발견이 됐잖아. 그러니까 뭐 바닷물, 자외선, 바람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손상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기술이 발전하고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어쩌고 이런 게 가능해져서 이번에 이렇게 추적이 가능해진 거라고 해요. 자, 연구소에서 대주 결과가 나왔는데 피해자 중 한 명에게서 나왔던 이 머리카락이랑 렉스 DNA랑 99.96% 일치. 그 머리카락은 그냥 렉스 거야.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이 경찰이 렉스 휴어맨은 이제 쓰레기통에서 음료수 스캔을 수집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연구소에 보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나머지 3명의 피해자들이랑 같이 발견된 그 머리카락이랑도 99.5%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렉스 DNA가 아니었어요. 여자 DNA. 바로 렉스의 와이프. 아니, 그럼 렉스 와이프도 공범이냐? 이 실종자들이 실종됐던 때 와이프는 이 롱아일랜드에 없었어요. 이 와이프가 아이슬란드 계열이라고 하는데 가족들이 아이슬란드에 있대요. 저처럼 제가 한국 가는 것처럼 자주 이제 여행도 가고 거기 외에도 뉴저지, 매사추세츠 이런 데로 출장도 자주 가고 그러는 편이었는데 렉스 와이프가 어디 갈 때마다 이 실종자들이 사라지고 살해되는 거야. 와이프가 어디 갈 때마다 매춘부를 불러들여가지고 살해하고 유기했다는 거잖아요. 아마 자기한테 와이프 머리카락이 묻어있는지도 모르고 떨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생각에는 무려 3명한테서 와이프 머리카락이 발견됐잖아요. 그걸 보면 아마 살해하고 작업하고 이 과정이 집에서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이프 사진 보니까 이 머리가 금발이던데 금발은 진짜 이런 바닥에 떨어지면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머리색이랑 달라. 아마 거기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막 그러다가 묻은 게 아닐까 그런
추측이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일이 되게 유명했잖아요. 당시에 이 동네 사람들은 길고 해변가 지나가는 것도 무섭다고 거기 다 피해서 다녔대요. 돌아가더라도 그쪽 옆으로 안 지나가고 그랬대요. 근데 지금 와이프 이거 뉴스 나오고 이거 진짜 이 와이프랑 애들 어떡하냐.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됐던 물건 중에 이제 벨트가 있었어요. 한 명 다리에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여기에 약간 이니셜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공개됐던 벨트 사진에 따르면 HM, 근데 렉스의 라스트 네임이 휴먼이잖아. HM. 그리고 그때 경찰이 그랬거든요. 이 피해 여성들의 벨트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사이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 렉스 덩치를 봐봐. 누구한테 맞아 저게. 그리고 또 미국에서 버너폰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은 아마 선불폰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약정이 없고 이제 선불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폐기를 할 수 있는 폰이에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범죄나 이제 구린데 많이 사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름이 버너폰인 거야. 다른 증거들이랑 같이 다 태워서 없애버릴 수 있다고. 자, 이번에 이 사건의 핸드폰 기록을 추적하는데 FBI가 대활약을 하는데요. 아유, 그러니까 진즉에 FBI랑 이랬어야죠. 수사 초기에 길고 해변에서 막 4명 막 나왔을 때 이미 FBI가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냥 도와주겠다고 또 한 게 아니라 벌써 자기들끼리 이 프로파일링을 다 했어. 아마 범인은 20대에서 40대 사이의 백인 남성이고 꽤 교육을 잘 받았을 거고 평균보다 높은 지능을 갖고 있으며 결혼해서 와이프가 있거나 여친도 있을 확률이 높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유형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우리가 더 도와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서포크 카운티에서 no thank you.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이 4명의 피해자 모두 선불폰을 쓰는 고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그 후로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이 4명한테 연락했던 사람, 이 선불폰의 위치를 어디서 전화했나 추적을 해보니까 전화했던 지역이 다 맨하탄 미드타운. 맨하탄 사시는 분들은 뭐 미드타운 42번 가도 미드타운이고 32번 가도 미드타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필 다 렉슨의 오피스에서 다 5분 내외의 거리예요. 같은 미드타운이라도 걸어서 15분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하필 다 5분 컷이야.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지역이 있었는데 롱아일랜드 메사피쿠아. 렉슨의 동네죠. 그리고 피해자 4명 중에 무려 3명의 휴대전화 마지막 위치가 다 메사피쿠아예요. 아니 자 근데 이게 선불폰인데 그럼 이게 렉스 건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자, 렉스가 선불폰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찐폰도 있잖아요. 선불폰이 전화했을 때 당시에 렉스 찐폰의 위치도 대조를 해본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똑같아. 선불폰이 미드타운에서 피해자한테 전화했을 때 렉스 찐폰도 거기 있고 메사피쿠아에서 전화하면 렉스 찐폰도 거기 있는 거야. 아무래도 2개를 같이 들고 다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거는 약간 법정에서 진짜 렉스 거다 증명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어쨌든 너무 좀 명백하죠. 그리고 기억나세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피해자 중에 멜리사가 실종이 되고 나서 여동생이 언니 번호로 여러 번 전화가 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보니까 웬 남자가 내가 니네 언니 죽였다, 지금 썩고 있는 거 다 보고 있다 그러면서 전화해서 자꾸 괴롭혔다 그랬잖아. 그 전화 걸렸던 것도 추적해보니까 다 렉슨의 오피스 바로 근처예요. 거의 뭐 5분 컷이에요. 그리고 경찰이 따라붙은 2022년에서 23년 체포될 당시까지도 계속 선불폰 쓰고 있었어요. 핸드폰 매장에서 이제 현금 주면서 이제 전화할 수 있는 그 요금, 분수 이거 추가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 FBI가 영장 벌써 다 했으니까 뭘 쓰는지 다 볼 수 있잖아요. 지찐 핸드폰으로는 와이프한테 전화하고 애들한테 전화하고 일 업무 보고 이런 데만 쓰는데 선불폰으로는 그냥 완전 다른 사람이야. 온갖 성인용 사이트들, 매춘부들 찾는 그런 사이트들, 데이트 어플. 참고로 틴더에서 앤디라는 이름으로 맹활약 중이었어. 여기 틴더 프로필 사진. 가명으로 이메일 계정도 만들어가지고 선불폰으로 계속 매춘부들이랑 문자로 놀고 부르고. 이 렉스가 범인이 맞다면 최소 2010년부터 계속 선불폰으로 이런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 와이프는 몰랐나? 아니 몰랐으면 그냥 진짜 평생을 속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 메사피쿠아가 되게 조그만 동네인데 어떻게 저기서 틴더를 하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제 생각엔 아마 롱아일랜드에선 지네 집에서는 틴더를 안 했을 거야. 출근해가지고 맨하탄에 있을 때만 아마 썼을 거예요. 저도 여기서 틴더 써봤지만 진짜 사람이 워낙 많은 탓에 아무리 넘겨도 진짜 사람이 끝이 없거든요.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걸릴 수도 있는데 여기 뉴욕 출신이고 그러면 뭐 와이프 친구라든지 누가 볼 수도 있잖아. 아니 와이프 알았나? 저 모르겠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충격적인 거는 인터넷 검색 기록이었는데 진짜 막 온갖 변적이고
자극적인 음란 동영상. 막 어떤 것들은 물론 이제 가짜겠지만 셋업이겠지만 막 그러다가 죽는 뭐 그런 영상들까지 그런 걸. 그리고 막 어린애들 나오는 거 있죠. 막 그런 거를 엄청 검색하고 보고 소유하고 그러고 있었고요. 또 롱아일랜드 살인사건에 대해서 검색을 엄청 많이 했어요. 지난 14개월인가 16개월 동안 거의 200건 이상 이 롱아일랜드의 이 사건에 대해서 검색을 했대요. 이 검색 키워드 중에는 왜 아직까지 롱아일랜드 살인마는 잡히지 않았는가, 피해자들 이름, 그 길고 4인 이름 있죠. 그걸 막 검색하기도 하고, 길고비치 살인마 심리, 새로운 핸드폰 추적 기술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 등등 이런 검색어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소름 돋는 건 이 피해자들의 가족들 지금 어디 살고 있고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걸 계속 추적하고 있었어. 이것마저 멜리사 동생한테 전화했던 사람 같지 않아요, 너무? 근데 솔직히 제 폰 파보면 지난 영상 만들려고 비슷하게 검색했던 게 한 2,000개는 전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뭐 저는 숨길 게 없으니까 그냥 제 컴퓨터로 검색하고 하잖아요. 근데 렉스는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선불폰으로 검색을 했겠지, 안 그래요? 그리고 지가 무슨 팟캐스트 유튜버도 아니면서 뭐 선불폰 거 좋은 거 폰도 아닐 텐데 그렇게 검색을 미친 듯이 해. 그리고 또 같이 일했던 사람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친절한 것 같은데 항상 어딘가 불편하게 하는 구석이 있었다 하면서 자기한테 그런 걸 물어보기도 했대요. 너 혹시 롱아일랜드 살인사건 알아? He asked me, do I know about the Gilgo beach murders? And of course I do. Yeah, that's a serial killer that was never caught. My hometown. 그리고 이 언니한테 찝적대는 렉스의 음성 메시지. Hey, this is Rex. 나 I 렉스인데 heard you are no longer 이제 part 우리랑 of the 같이 일 안 한다며. I wanted to talk to you. I had a question 그래도 for you. 계속 너랑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 물어볼 것도 좀 있고 연락하면서 지내고 싶어. 그니까 괜찮을 때 내 사무실로 와도 돼. 경찰이 이렇게 계속 지켜보다가 2023년 7월 14일 1년 넘은 잠복수사 끝에 경찰이 렉스를 맨하탄 길거리 한복판에서 체포를 합니다. 체포되던 순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저기 이제 렉스가 걸어가고 있죠. 아무 생각도 없이. 저 멀리서 보면 양복 입은 사람들이 있어. 요원 같은 건가 봐요. 이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제 체포를 해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렉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제 대부분은 그냥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런 반응이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좀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고 어딘가 좀 크리피한 구석이 있고 거만한 사람이었다라는 평판도 좀 많이 있었어요. 렉스랑 아주 가까이 사는 이웃들은요, 저 사람 뭔가 소름 끼친다 그러면서 약간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이렇게 막 쳐다보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자기들끼리 술 마시면서 저놈 앞마당 파보면 시체들 나올 거다 막 하면서 농담을 했다는데, 앞마당도 파봐야 돼 솔직히. 지금 집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할로윈 때 왜 애들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문 똑똑똑 두들기고 스낵들 받아가잖아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저 집은 가지 말라 그랬대. 근데 그 집에서 캔디 갖고 오면은 막 다 부시고 막 버렸대. 저기서 준 거 먹지 말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렉스가 그런 애들 막 그런 영상 보는 놈이었잖아. 그래서 난 이것도 좀 신기했어요. 사람이 그걸 보는 걸 모르는데 부모님들은 약간 본능적으로 그런 촉이 있나? 그리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꽤 여러 번 자기가 차에 치여서 다쳤다 이러면서 고소를 막 많이 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것도 2010년도를 기점으로 길고 해변가에 있는 시신들이 다 발견이 되고 떠들썩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후로 살인행위를 하지 못해서 인생이 좀 뭔가 지루했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홀푸드마켓이라고 이제 미국의 유명한 마트 체인점이 있어요. 거기서 애들 먹으라고 이렇게 귤을 둔 게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지 주머니에 막 양껏 자꾸 채워가더래. 그래서 직원이 와가지고 아저씨 애들 먹으라고 둔 거예요? 하고 뭐라고 하니까 엄청 화를 내면서 매니저 데려와라 막 난리를 쳐가지고 홀푸드에서 쫓겨나는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뉴스 보고 홀푸드 직원들이 저 보라고 귤도둑놈이라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렉스 이름으로 등록된 총이 93개인가? 아무튼 90개가 넘는데 다 행방을 아직 모른대. 집에서 90개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누가 왜 총이 90개가 필요해? 아니 그리고 어떻게 90개 넘게 살 수가 있어요? 난 몰랐어. 나도 진짜 미국에 살지만 미국 진짜 뭐냐? 자, 아무튼 유튜브에서 제가 이런 영상도 찾았는데요. Rex Yorman. I'm an architectural consultant. I'm a troubleshooter. 뉴욕 건축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영상이에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 그냥 너무 평범해 보이잖아. 그 길 걷다가 맨하탄에서 3명 중에 1명일 것 같은 그냥 너무 평범한 그런 아저씨 중 1명 같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밖에서 이 사람을 만났다면 되게 자기 일에 전문적인 약간 좀 너드 같기도 한 평범한 아저씨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난 상상도 안 돼.
근데 제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심리 분석가가 이 영상을 분석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게 자기 입으로 나는 롱아일랜드에서 나고 자랐어요 말을 하는데 롱아일랜드 얘기할 때 이렇게 눈을 감아요. Born and raised on Long Island? Okay. Born and raised on Long Island? 보통 나 한국에서 나고 자랐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롱아일랜드 출신 여기 한둘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전문가가 이게 본능적으로 이 롱아일랜드랑 자기랑 이렇게 분리하고 싶은, 피하고 싶어하는 심리인 것 같다. 한국말로 하면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거죠. 자, 그럼 동기는 뭘까요? 그 렉스는 자기 혐의를 다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이 많은 전문가들은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 그리고 즐겨 보던 그 시청물, 그 영상들, 그 피해자들 다 되게 작았잖아요. 140몇, 150 막 이랬어요. 지는 이따만한데. 그러니까 아마 렉스는 누군가를 완전히 통제하면서 상대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봐야지 쾌락을 얻는 그런 부류일 거라고. 그래서 멜리사 동생한테 이렇게 전화를 여러 번 한 것도 전화선 너머나마 그런 고통을 자기가 느낄 수 있어서 아마 거기서 또 쾌락을 느끼고 있었을 거다. 그래서 잡힐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여러 번 전화를 건 걸 거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미친놈이지. 자, 어쨌든 롱아일랜드 살인사건은 최소 1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견된 사건이에요. 그 중에서 혐의가 4인데 지금 체포된 거는 모린 빼고 3명만이에요. 근데 모린한테서도 그 DNA 매치가 됐거든요? 근데 왜 모린은 아직 증거가 불충분한가 봐요. 그래서 일단 3명에 대한 1급 살인으로 이제 체포가 됐는데, 이제 경찰은 아직 지금 수사 끝난 거 아니다. 일단 이 사람이 계속 지금도 선불폰을 쓰고 있었고 매춘부들이랑 연락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또 추가적인 범행이 있을까봐 일단 이 정도면 됐다 해서 잡아 넣은 거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지금 다른 피해자랑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지 끝까지 파볼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명만 혐의가 인정이 돼도 렉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해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사람들은 지금 10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던 게 갑자기 이렇게 너무 갑자기 풀려지니까 이거 뭔가 덮어씌우는 거 아니냐. 이제 여기 경찰이 연루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사람을 커버하기 위해서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롱아일랜드 경찰에 대한 꼬리표를 떼려고 내가 재임 동안에 이 건 한번 해보겠다 이래서 한 게 아니냐 했는데, 그러기에는 뭐 FBI도 연루가 되고 그러지는 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혹은 일단 피해자가 10몇 명인 사건이니까 그 중에 4명은 경찰 말대로 렉스 지시 맞고 나머지 다른 피해자는 다른 사람 뭐 혹은 다른 사람들의 지시일 수도 있죠. 아니면 렉스가 그 다른 사람들 팀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소식을 듣고 진짜? 저 스스로도 되게 아니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인데 용의자 잡혔다고? 10몇 년 만에? 그리고 되게 기쁜 마음이었죠. 그리고 이제 뉴스를 딱 틀었는데 거기서 이제 리포터가 용의자는 렉스 휴어맨으로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그 피해자들의 이름은 하면서 그 4명 이름을 차례대로 부르는데 아니 막 눈물이 막 줄줄 막 나고 이러는 거 아닌데 약간 눈이 약간 좀 그런 뭐랄까 벅차오르는 감정이 들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을 워낙 오랫동안 알아보고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그 스크린에 나온 피해자들의 이름하고 그 얼굴이 저한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약간 좀 허탈한 마음도 들었어요. 물론 뭐 DNA 기술, 뭐 폰 추적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발전했으니까 오늘 같은 날이 오긴 했지만, 그래도 데이브가 목격했다는 썰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였구나. 뭐 물론 목격자 이름이 데이브인지 뭐 그건 확실하게 안 나왔지만, 만약 데이브면 진즉에 2010년에 그 까만 쉐보레 추적해서 수사했으면 그 어쩌면 가능했을 일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지금 2023년 현재는 그 차를 갖고 있지 않아요. 렉스가 그 당시에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차를 이렇게 수색을 했을 수도 있고, 최소한 잡지는 못해도 뭐 용의 선상에 있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때도 메서피커 살고 있고 미드타운에서 일하고 있었고 되게 약간 명백했던 것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2022년이 되어서야 데이브 진술을 바탕으로 이게 시작을 했다는 게 좀,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된 게 어디냐. 그리고 저한테 이 유튜브에 이 영상 아일랜드 연쇄살인 사건 얘기하라고 이제 추천해줬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뉴스 나오고 친구들이랑 막 그룹 막 텍스트를 하다가 이제 만났어요 그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나도 이제 뉴스를 보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하더라. 10년이 지나서라도 이렇게 다시 재수사 대책본부가 생기고 용의자까지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 주변에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준 사람들이 한 몫을 한 거라고. 그래서 제 생각이 났다면서 막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주는데, 뭐 저도 여러분도 무슨 뭐 수사에 도움을 준 건 아니지만, 그리고 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막 댓글에 꼭 잡혔으면 좋겠다 그랬고, 저도 알아보면서 이거 진짜
참 진짜 다들 너무 안쓰러웠어요. 물론 뭐 매춘 일을 옹호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살면서도 순탄하지 않았는데 죽고 나서도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주고 이름도 안 불러주고 그냥 매춘부로 통일해버리고 그랬던 게 아무튼 이 롱아일랜드 연쇄살인 사건 제게는 참 좀 개인적으로 특별한 가슴에 가장 많이 남을 것 같은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렉스 휴어맨은 이제 재판에 들어가겠죠.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원래 미국이 그렇습니다. 뭐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또 제발 이 사람이 맞기를 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이 피해자들 가족분들한테도 부디 클로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셰넌 어머니가 물론 여기 4인에 셰넌은 없지만 돌아가신 셰넌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다호 대학생 살인사건은 업데이트가 없냐 6월에 재판한다 그랬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판 시작됐어요. 열렸는데 아직 안 끝났고요. 판결이 아직 안 났고 제가 보기엔 이거 꽤 오래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재판 내용 공개가 되게 제한적이고 여기 진술하는 사람들 뭐 자료 이런 것들도 gag order라고 해서 밖으로 유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점점 막 인터넷에 지금 카더라도 넘쳐나고 뭔 음모론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일단 판결이 나면 혹은 판결에 가까워져서 확실한 정보들이 좀 더 공개가 되면 그때 정리해서 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다들 관심 갖고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사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